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오랜만에 자기소개서 작성 컨텐츠로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작성해볼 자기소개서는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에서 평가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요. 자격증, 교육, 경력 이런 거는 이제 정량 평가를 한다,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적부심사래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힘을 좀 덜 들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규정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률도 불성실 기재로 탈락시킬 수 있으니까요. 글자 수의 한 80% 정도는 맞춰서 그 이상으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라인드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요. 제 블로그 컨텐츠 중에서 이제 블라인드 자기소개서에서 블라인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읽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항목 바로 가봅시다. 자, 항목 하면요. 왜 지원했는지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자, 지원 동기하고 그냥 입사 후 포부 작성해 주십시오.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관들 할 때마다 이게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지원하시는 기관의 사업, 그리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하는 그 역할,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해 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격증 따겠습니다. 뭐 토익 점수 올리겠습니다. 자격증 따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자격증을 목표 기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따겠습니다. 라고 성취도까지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자격증 따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블로그에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면요. 주로 노인 사회활동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표현하시는 걸 지원 동기로 하셔야겠죠. 특히 이번에 만약에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이번 채용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직업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는 인정 자격이 아니죠. 보통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이 기관의 특징상 이 직업상담사하고 사회복지사를 인정을 해줍니다. 비록 이 컨설턴트 채용은 아니에요. 행정직 채용이지만 이런 자격증들을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유자가 조금 유리할 것으로 면접 가서도 그렇겠죠. 좀 생각이 됩니다. 기관의 역할은 이제 사회활동 지원이었죠. 맞죠? 사회활동 지원이었고, 그 다음에 재취업 지원이었는데, 목표는 좀 다릅니다. 비전을 보면은, 노인 일자리 선도기관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연계하는 거, 요거에 초점을 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기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사 후 포부는 이제 이런 목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에 뭐 자격증 따신다, 공부하겠다 이런 걸 쓰실 때 직무 수행 내용은 이제 행정직이죠, 맞죠? 그런데 행정직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이 기관의 특징상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련한 전문성, 일자리 매칭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한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 요걸 한 세트로 해서 입사 후 포부를 기재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을 작성하실 때 제일 베스트는요,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나 아니면 이제, 장기간의 노인 관련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면은 쓰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작성이 쉽고 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 1번에 해당하시는 분이 잘 없을 거예요. 행정직 지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동이 없는 경우, 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해야 돼요. 먼저 이 케이스 1번과 같이 이런 이제 뭐 사회복지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직업상담사 보유하고 있거나 뭐 노인 관련 활동을 하셨으면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심도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하고 그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뭐 그 취득을 했다. 혹은 사회복지사 취득을 했다. 혹은 뭐 장기간 노인 관련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증거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도 때문이다. 그 증거로 이런 자격증을 땄다.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포부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국노인개발원의 목표하고 연결을 좀 지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 자체가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 개발할 것이다. 그냥 자격증 따겠다가 아니고 이 한국 노인 인력 개발의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쭉 설명하고 뭐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취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취득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말은 누가 못해요.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올해 취득을 목표로 해서 필기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평가상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관리사까지 이렇게 일자리 사업 운영을 해야 되니까 행정 능력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관리사 1급을 취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무에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취득하겠다라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기한 나와 있고요. 맞죠? 최종 목표가 1급까지 취득하는 거다. 성취도까지 나와 있는 거죠. 목표 기한 제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죠. 이거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이 자기소개서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양괄식 처음에 두 갈식으로 어떤 자격증 취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한국노인개발, 인력개발원의 이 목표에 기여하겠다.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좋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괄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면접 때 활용되기 좋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해당되시는 이 1번의 케이스,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노인 관련 활동이 전혀 없을 때예요. 없을 때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인인력개발원에 지원한 이유는 성장 가능성과 전문성 때문입니다. 사실 뭐 사무 자동화하고 인구 감소가 하면은 당연히 이 행정 부분의 인력은 감소할 겁니다. 필요성이 없어지니까요. 맞죠? 뭐 키오스크 도입되고 이렇게 하면 행정 인력이 갈수록 감소될 텐데 사실 노인 관련 분야는 아니죠. 맞죠? 오히려 역할 감소가 아니고 고령화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되면 노인들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직으로서 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수 있고 지금 성장하는 분야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시기에. 그런데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엮으면 타당성이 있겠죠. 그리고 입사 부분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이렇게. 다른 게 있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런 케이스 1번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직업 상담사 취득을 하겠다. 요 정도 표현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직무 역량의 향상과 계획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
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적으시면은 케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뭐 직업상담사 취득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사 취득으로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관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꼭 뭐 직업상담사, 행정관리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저 자격증들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채용 공고상에 인정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정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자격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만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항목을 바로 가보면요. 자,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협업 경험 이런 걸 말해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팀워크 능력, 협업 능력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통 기관들, 공공기관에서 하는 질문, 통상적 질문이고요. 기관 특화형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 능력 평가 지표를 활용하면은 어떻게 작성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ACS에서 팀워크 능력은요. 목표 달성, 팀에서 목표 달성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높은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이렇게 답변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이 이렇게 되겠죠. 팀의 목표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우리 팀에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는데 나는 기여를 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경험 사례가 여러분들 요즘 인턴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뭐 봉사활동도 하실 건데 일자리 알선 관련이나 정부 지원제도 관련 경험이 있으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쓰시면은 아무래도 직무와 좀 유관하고 기관과 유관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행정직 직무 있죠. 이 직무하고 유관한 이런 뭐 일자리 그 박람회 참여자 모집 이런 거, 뭐 봉사활동 이런 걸 갖다가 조금 기재해 주시면요. 기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업무와 유관하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맞죠? 이런 경험을 작성하시면 면접 때도 좋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경험의 나열과 자, 경험의 날 개요 설명이죠. 개요 설명하시고 본인의 역할 서술하시면 되겠죠. 처음은 제가 팀워크 능력이라는 게 팀에서 부족한 부분이죠. 팀의 목표 달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 넣는 게 팀워크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 역할은 다 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팀원들이 이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더라.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팀 목표 달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배당된 건 아니었지만 맞죠? 배당된 역할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 가지고 다른 팀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았다. 이런 식으로 사례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팀워크 능력 마무리하기 상당히 힘들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팀의 목표, 그러니까 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조직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줄만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항목도 역시나 통상적인 질문입니다. 인지장 질문이죠. 그래서 조직 적합도, 우리 기관에 맞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항목이고요. 지원자의 가치관하고 우리 기관의 가치관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조직의 목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제시된 게 최고지향이 있고 변화선도 있고 타임 배려가 있는데 변화선도부터 먼저 보면은 사실 신입사원이 공공기관에서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변화를 선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썼을 때는 면접에서 평가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임 배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봉사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팀워크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팀워크로 가려면 이번 항목하고 좀 겹치죠, 맞죠? 그래서
사례도 좀 부족하게 될 거고 반복해서 역량을 똑같은 역량을 말을 하는 거니까 2번도 웬만하면 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타임 배럴을 쓰면은 봉사 정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팩트가 좀 적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최고 지향을 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무 역량, 직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좀 맞춰서 적어주시고, 결과물을 위해서 아니면 양질의 결과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다. 나는 최고의 결과물을 지향한다.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고난이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혹은 자격증 여러 개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혹은 어떤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이도 자격증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신입이죠. 신입들이 잘 안 따는 고난이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자격증인데, 굳이 나는 이것까지 딸 필요 없었지만은, 어려운 도전이었지만은 나는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취득에 도전을 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다른 지원자들보다 땡땡 분야의 전문성을 더 확보했다.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관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여러 개를 딴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 두세 개 딴 걸로 안 됩니다. 한국사 같은 거, 토익 딴 거 제외입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을 한 4, 5개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5개를 딸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나는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더 딸 겁니다. 항목 1번에서 우리 입사포부 썼잖아요. 맞죠? 거기서 딸 것이라고 한 자격증 외에 한두 개 정도 더 언급해가지고 이런 자격증들을 더 딸 예정이다. 그래서 나는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취득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기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맥락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번 케이스도 아니고 2번 케이스도 아니다 하면 쓰실 수 있는 게 이거죠. 자,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입니다. 수상 기록이 있으면 좋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쓰시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그만큼까지 그 정도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었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조직 팀에 도움이 됐다. 이런 사례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양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양질의 경험을 위한 노력을 가지고 써볼게요. 최고 지향에 부합하는 인재이고 이를 증명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역할 정도 이제 개요를 잡고 첫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단순히 그냥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홍보하면 되는지 맞죠? 홍보하면 되는지 국내 사례만 조사해서 넘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홍보 방식이 한정되고 필요 없는 자료인 것 같았다. 그래서 사실 국내 사례만 찾아서 넘겼으면 됐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한 거죠. 양질의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자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한 노력을 한 거죠. 양질의 결과물을 위해서. 그래서 해외 기관들의 사례도 추가해서 작성을 했다. 양질의 결과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이제 사례를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주어진 역할뿐만 아니라 이 조직이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고를 지향하는 인재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최고의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여할 자신이 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양질의 결과물을 낸 사례를 가지고 이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항목이죠. 마지막 항목, 도전. 상당히 쓰기 힘듭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도전한 걸 물어보는지. 사실 공공기관에서 도전할 일이 없거든요. 주어진 일만 주로 하는데.
왜 이렇게 도전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도전을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의 적극성을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도전이 뭔가요? 뭐가 도전이에요? 무슨 아이폰을 개발하고 달나라에 가고 뭐 화성을 테라포밍하고 이런 게 도전인가요? 도전이라는 건 경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선뜻 그것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 리스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뭔가 남들이 착수하기에 힘든 경험,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도전 경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도전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바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목은 적극성을 평가하고 그런 도전을 하면 어때요? 당연히 성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얻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가 두 개죠. 자신의 적극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능력치를 얻었는지를 기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도전 경험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도전 경험 적으라고 하면은 뭐 어려운 자격증 취득했다. 혹은 단기간 내에 뭐 시험하고 뭐 자격증하고 같이 취득한 경험을 했다. 혹은 뭐 팀 프로젝트 같은 거 어려운 거 도전했는데 해냈다. 이런 거 쓰시는데 다 이렇게 작성해요. 특별히 우와 이렇게 할 만큼 임팩트 있는 도전 경험을 쓰시는 경우가 잘 없고 그런 경험도 잘 없어요 사실은. 예전처럼 어려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이 도전 경험 자체에서 임팩트를 가져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험의 난이도로 임팩트를 주려고 하시면은 실패하실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습득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요. 자, 이런 거죠. 도전했던 경험은 평이해도 괜찮아요. 요즘 데이터 일자리 사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두 갈식으로 도전했던 경험하고 얻은 역량까지 두 갈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일자리 인턴을 참여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일을 했고 이를 통해서 스프레드시트 활용 능력을 향상됐다. 이게 여러분들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무 역량을 향상시켰다, 습득했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그 다음에 본인의 역할 간단하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간단한 어려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어려움은 이거죠. 원래 2달 동안 일을 하는 거였는데 3주나 늦게 원본 데이터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작업 두 달 동안 해야 될 작업을 한 5주, 6주 만에 해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할 만큼만 하자.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이 담당자 분과 다른 인턴들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자. 이거 다 못한다. 이런 분위기에 팽배했다. 자, 이 상황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다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도전 정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말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 완료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내었다. 적극적인 자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 명만 작업 속도가 빠르더라.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엑셀의 스페셜리스트더라. 자, 요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 자, 마지막 날 2시간 남기고 모든 작업을 완수했다. 자, 작업을 완수를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됐겠어요? 직무 역량이 향상됐겠죠. 그래서 엑셀 함수 이제 활용한 거랑 그 다음에 매크로 활용이랑 이런 스프레드시트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습득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행정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다 해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 다 분석하고 작성 예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경우에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 투자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시간 투자를 최대한 줄이고 쓸 내용만 딱 쓰시고 시간 투자를 많이 줄이시고 다른 이제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 준비하시는데 더 초점을 맞추실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